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한 달 만에 거래 뚝. 서울 아파트 왜 안 팔릴까?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8% 급감했습니다. 6월 122일 7,510건, 7월 122일 1,636건으로 감소. 경기 마이너스 64.9%, 인천 마이너스 57.6% 등 외곽 지역도 거래 급감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1억 원 이상 손해를 감수한 매물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천만 원 손해 보고도 못 팔아. 경기, 인천 아파트 무슨 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70% 가까이 줄어들며 특히 외곽 지역에서 마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78.2%, 경기 마이너스 64.9%, 인천 마이너스 57.6% 감소. 경기, 인천 주요 입주 단지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마피 물건이 속출하고 있으며 고양, 파주, 이천, 안성 등에서 입주 예정 단지들도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성 마이너스 14.1%, 동두천 마이너스 13.5%, 이천 마이너스 13.3% 등. GTX, 신도시 등 개발 호재도 효과 미미.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호재가 있어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강조할 부분은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 전반의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하락, 1년 뒤엔 반등, 갈팡질팡 부동산 심리의 속내. 7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0구로 하락, 지난 6월 120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해석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오히려 4개월 연속 개선 중으로 7월에는 110.8을 기록하며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당장은 하락하더라도 1년 뒤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위축시키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중단, 전월세 부담, 수급 불균형 등의 변수로 인해 집값 반등 여지는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심 요점은 지금은 조정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등 기대가 여전하다는 시장 심리의 이중성입니다. 단기 하락과 중장기 반등 기대가 맞물려 시장 방향성을 놓고 혼조세가 지속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밖 대형 병원 시대, 위례, 청라 집값, 다시 꿈틀? 위례, 청라, 의왕,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외곽의 대형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위례, 강동 성심병원, 1000병상. 청라, 서울 아산병원, 800병상. 의왕, 백운밸리 서울의료원 분원, 250병상. 인천 송도, 세브란스 병원, 800병상, 예정. 병원 유치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업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다만 민간 자본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병세권, 병원 플러스 역세권, 프리미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과거 사례들처럼 지지부진하거나 공공의료로 수익성이 낮은 경우 개발 지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병원이 유치될 경우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지만 재정 확보 및 사업 지속성이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뜨는 미래도시, 서리풀, 5.3조 투자 어디로 가나? 서초구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이 총 사업비 5조 3,500억 원 규모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옛 국군정보사부지, 서초동 일대에 문화, 업무, 오피스, 호텔, 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 예정입니다. 2030년 준공 목표로 현재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민간 대형 금융권과 주요 시중은행이 대거 참여하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KB금융, 우리금융, 국민은행 등이 각각 2조 원씩 자금 지원. 총 3개 시중은행이 5조 2천억 원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헬스케어 리츠, 시니어타운 개발 등 새로운 투자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 중입니다. MDM그룹은 서리풀 외에도 부산 해운대 옛 그랜드 호텔 부지, 경기도 화성동탄 이 의료복지시설 등에도 복합개발 및 리츠 모델을 적극 확장 중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서울 중심부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서초구 일대의 부동산 가치 상승과 투자 수요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헬스케어, 레지던스, 업무시설이 결합된 신개념 도시개발 모델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젠 집도 호텔처럼 아파트에 사우나, 카페, 컨시어지까지 호텔 같은 수준을 넘어 진짜 호텔 서비스를 도입하는 주거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775실 분양 시 평균 1.67대 1 경쟁률. 글로벌 럭셔리 호텔 브랜드 로즈우드가 입점 예정. 카페, 레스토랑, 사우나,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포함.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호텔 운영사에 위탁해 실제 호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입니다. 서초구 허닌마을에는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이 들어서며 유명 호텔 그룹이 직접 커뮤니티 운영.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외국계 건축가 참여와 함께 커스터마이징된 고급 서비스 계획. 송파, 잠실 유성 1, 2, 3차 재건축 단지도 호텔식 서비스 계획. GS건설이 운영 예정, 스카이브리지와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고급 부대시설을 갖춘 단지로 조성 예정.
이 기사의 핵심은 고급 주거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호텔 수준의 서비스와 커뮤니티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부동산의 고급화가 서비스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도시에 몰리지만 개발은 뒷걸음, 왜 허가가 줄었나? 우리나라 국민의 92.1%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16.5%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한 사람당 평균 370평방미터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는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27만 5,211건, 2024년 18만 6,080건으로 줄어 2023년 대비 약 9.4% 감소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허가는 건축물 건축 48.8%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 4만 2,225건, 전남, 경북 순으로 많았으며 단위에서는 경기 화성 8,578건, 인천 강화 5,651건, 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도시 집중화는 여전하지만 개발 움직임은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규제 강화, 인허가 절차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6억 이하 실거주 아파트? 서울 외곽 플러스 일기 신도시에 답이 있다. 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서울 중심보다는 실거주 가능한 외곽과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등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6억 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가 많은 곳에 실수요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40건, 17일 기준으로 전월보다도 감소세. 반면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가격 반등은 어렵지만 실거주 중심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기회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단지도 등장했으며 실거주자는 하향 안정기에 입주 가능한 단지 위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전반적인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실수요자는 입지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외곽, 일기 신도시, 6억 이하 매물 등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다주택자도 절세 가능? 임대주택 등록 활용법 총정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6년 이상 임대 시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활용하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2주택자인 경우엔 다른 한 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10년 이상 임대 의무를 충족할 것. 임대 개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함.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내 준수해야 함.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 대상 지역은 예외가 적용되거나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임대주택 요건을 정확히 충족시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활용한 전략적 자산 정비가 중요합니다. 미분양 1위 탈출한 평택, 반도체 덕에 살아났다. 평택 분양 시장이 삼성 반도체 기대감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2차 견본주택에 주말 2만 명 이상 방문. 고덕 지역 분양 단지는 최고 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평택은 한때 미분양 1위 지역이었으나 최근 공급 조절과 호재로 상황 반전. 올해 1월 6,438가구 5월 4,442가구로 미분양수 30% 이상 감소. 실수요자들은 반도체, AI, 삼성전장 사업 확장 등 고용 기대와 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평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고덕 국제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반영됨. 핵심 포인트는 고금리, 대출 규제 속에서도 지역산업 호재와 입지적 메리트를 갖춘 평택이 분양시장에서 회복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사는 한강변, 중견사는 골목길, 서울 소규모 재건축 전쟁. 동부, 쌍용, 우미, 금호 등 중견건설사들이 서울 내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한강변 대형 단지 위주로 집중하는 동안 중견사들은 규모는 작지만 수익성 높고 경쟁 덜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동부건설은 최근 5곳 연속 수주에 성공하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수역세권, 세곳, 천호동, 개포 현대 4차 등 수주 금액만 총 약 6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이주비 규제 강화는 변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한도 6억 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주비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이주비 조달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중견 건설사들이 브랜드 확장과 수익 다변화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서울 도심 내 주거 환경 개선 및 중소형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돌려줄 돈 없다. 빌라 전세 세 채 중 한 채가 역전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급등했지만 빌라 시장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 빌라는 수요 위축으로 평균 전세값 하락 역전세 증가. 빌라 세 채 중 한 채꼴로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 역전세 상태입니다. 전국 분석 대상 중 31.9%가 역전세 상황. 특히 인천 70.2%, 대구 64.3%, 부산 48% 등 지방광역시에서 비율 높음. 전국 평균 빌라 전세값은 2년 새 10.3% 하락. 8,268만 원, 6,518만 원으로 하락.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부담,
임차인은 가격 하락에도 전세 불안감 지속. 핵심 포인트는 전세 시장도 매매처럼 아파트 비 아파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빌라 시장은 역전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6.27 대출 규제 여파로 빌라 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집니다. 구독 좀